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6년 8월 20일이고 예, 목요일이죠. 자, 오늘도 뭐 돌아가는 판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은 좀 한 1, 2주 전에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의아했던 부분이 오늘 미묘하지만 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묘하긴 한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 관점으로 보기에는 트럼프가 지금 이 사안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물심양면 젖먹던 힘까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까지 했고, 그리고 오늘 9월 24일 날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사실 그거는 지난번에 5월인가 6월인가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을 초청한 부분이고 시진핑이 수락을 한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예외적이라고 보거든요. 아직 한 달여 남았는데 그 분위기를 띄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왕이가 다녀갔고, 왕이가 이재명하고 면담한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만 발표가 됐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야기 안 했다. 저는 그것이 오늘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만남, 한 달 남은 미팅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과 맥락이 같다라고 봅니다. 즉, 이재명과 왕이 사이에서 중요한 합의점이 있었다. 왕이는 급하게 온 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자 트럼프가 대응을 했다. 이제 뭐 이 며칠째 지속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새롭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빌드업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시진핑과의 미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면 오늘 왕이가 이재명과 만나서 무슨 결정을 했을 것인가? 시진핑이 참석한다는 확답을 좀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장소하고 모든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동시기에 나온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9월 24일 날 시진핑을 만나고 거기에서 획기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선전에서 있는 11월 말에 있는 에이펙은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3일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에이펙 전에, 그리고 시진핑을 만난 뒤에, 즉 그러니까 9월 24일 이후 11월, 그러니까 그래서 11월 초 전에, 그러면은 10월밖에 없죠. 자, 10월은 그런 행사를 하기에 상당히 좋다. 초가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진전들이, 매듭이 지금 이제 지프를 올릴 때 앞에 한두 개 맞기 시작하면 쫙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제가 손현보 목사를 한 10일 전에 트럼프가 만난 이 사진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통계로 치자면 약간 아웃라이어,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트럼프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도 있겠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죠. 8월 11일이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10일도 안 됐어요. 그때 이런 기사가 갑자기 떴거든요. 손현보 목사, 세계로 교회, 뭐 약간 극우 개신교 단체 같은 거잖아요. 윤석열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모임인데, 이 사람이 본인도 아니고 혼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교회 관련 관계자 아니면 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트럼프를 만났다. 근데 트럼프가 이들을 만나는 것을 국무부에서, 외교부에서는 몰랐다. 여기 보니까 이제 미국에는 백악관에 신앙 담당하는 직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여성이 그 신앙 담당하는 책임이고, 그 뒤에 있는 백인 남성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손현보 목사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진짜 뜬금없다. 왜 이랬지? 이재명을 흔들기 위함인가? 국내 반응도 보통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엄청 깊은 수를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입에서 북미 관계 개선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손현보 목사 같은 사람은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을 메시아로 본단 말이에요.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내가 미국 가서 미국에 트럼프 만나야 된다. 저 거의 예수하고 동급이거든요. 트럼프는 그들한테. 자, 그들이 강고한 청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 과거의 기득권 세력이나 친일파 세력들이 그들과 이렇게 늘어붙어 있거든요. 그거 사실 미국이 초래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 근대사에서. 자, 그것을 젖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감싸 안아주면서 반대 전선,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재명과 하려고 하는 한반도 관계 개선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저항의 구심점이 형성이 안 되게 흐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손연보를 한번 만나줌으로써. 예, 그래서 그들은 절대 트럼프를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북한의 핵 문제, 북한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데, 이런 걸 미국이 괜찮다. 이거는 되게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거든요.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역할까지 지금 트럼프가 어루만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미국 이야기가 나왔길래 제가 여기서 KBS 역사 스페셜 몇 번 봤더니 계속 띄우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권의 부침이 있다는 건 아시죠? 저도 한국 근대사 공부를 이걸 통해서 어떤 책보다도 많이 배웠고,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많은 영감들도 여기서 기인했습니다. 대부분 사실에 기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우리 뭐 국토 순례 같은 그런 라이딩에서의 어떤 큰 시발점은 예를 들어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였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문화유산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깊이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자, 그런 건데, 이게 볼까요? 오늘 주제랑 약간 상관이 있어서 미국의 책임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KBS는 그까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위에 무산된 친일파 청사 누구의 책임인가? 반민특위 이야기고, 제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랄리라는 곳에, 거기가 이제 주도입니다. 거기 한 1년 정도 체류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어떤 한국 사람의 현지 부인, 즉, 재미교포의 인 사람이죠. 그 여성의 아버지가, 반민특위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자, 그게 와해되고, 미국 이민을 선택해서 살고 있고, 거기 태어난 딸이 다시 한국에서 온 남자랑 결혼했던 그런 가정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분위기는 좀 그때 제가 30대입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됐었고, 무산된 친일파 청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자민당, 일본의 자민당이 생긴 게 그들이 대부분 일본의 군국주의 기득권들의 자제들이거든요. 예. 그것을 미국이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뭐 전범으로 대표적으로 며칠을 보내기는 했지만, 미국이 일본을 민주국가로 만들겠다, 두 번 다시 전쟁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일신시키겠다, 미국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 한국이 예외일까요? 절대 아니죠.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패키지로 봤어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을 일본화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자민당을 만들었고, 일본 국민들은 그런 자민당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까지. 예. 우리는 엄청나게 개기는 편이에요. 지구상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우리도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미국이 한반도의 남쪽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핫바지 방구 새듯이 갑자기 뭐 에치스 9을 껐더니 군을 싹 빼버려? 북한은 무장을 하고 있는데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한반도의 남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예. 일본에 항복하겠다는 일본한테다가 원자탄을 그냥 갖다 부었나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똑같은 시스템을 이식시키려고 한 거예요. 미국이 컨트롤하기 좋은 세력을, 자민당 세력처럼. 자민당 세력은 기본적으로 원죄의식이 있거든요. 미국한테 싸워서 졌단 말이에요. 그런 일본 사람들이 육성해 놓은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인사들과 함께, 그래서 독립군이 우리 국군에 중추를 형성하지 못했고 일본 육사 출신들이 거기 중추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군에서 가끔 시도하고 성공도 했던 쿠데타는 그 연원이 상당히 깊어요. 예, 경성제국대학의 일제가 만들었던 한국 엘리트 교육청,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으로 갈아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제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는 뭐든지 권력자에 충성하는 거예요. 뭐 민주주의와 민족에 충성하지 않아요. 그들이 보여주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로.
윤석열 세력부터 포함해가지고. 자, 그래서 서울대 청산동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서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 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승만은 당연히 미국이 세운, 예, 허수아비죠. 근데 그가 용을 좀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 무산된 건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이 지원 안 해줬으면 어떻게 김구를 해치우고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인지도도 훨씬 낮은 이승만이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검색 내용도 이런 게 있죠.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떴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그건 일반화시켜도 무방해요. 친일을 했던 사람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친일들이 자기 신분 세탁을 하는 과정이, 그 재산과 그들의 신분을 세탁하는 과정이 교육적으로 변신하는 거였다. 자, 사학 중에서 나는 민족학교다 라고 내세우지 않는 곳은 대부분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자, 이 잔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위에랑 밑에랑 따로 노는 거예요. 위에랑 밑에랑 따로 노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이 이겼죠.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면 항상 이론이 안 좋아집니다. 예, 이때부터 따로 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 때만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결자 해지의 입장에 있어요. 현재로 한국이 개교서 되게 불편했는데 그 덕택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일본은 말을 너무 잘 들었는데 일본한테 기댈 게 없어요, 미국은 지금.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역사가 돌고 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젠가요?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19년 만인가 20년 만인가 최대를 찍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잘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더 많이 줘야지 팔린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많이 내렸고,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패턴이 계속 형성돼 있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금값 추이랑 똑같아요. 이건 미국이 위험하고 간당간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설명을 안 해요. 부연 설명을. 우리나라 주식까지 폭락을 했는데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서 추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냥 오르고 내리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이 무슨 정권사나 뭐 희한한 사람들 예? 시세 분석하는 거 보면은 기가 안 찬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거 수십 년간 보신 분이 계실 거잖아요. 20대부터 경제신문 봐가면서 또 뭐 경제학 전공하고 이런 분도 계실 거죠. 그죠? 경영학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도. 근데도 이해가 안 돼요. 지식이 쌓이지가 않아요. 계속 헷갈리게만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귀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작 중요한 건 다 틀려요.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수십 년간 관심을 가지고 기울였으면 나한테 뭔가 배움이 있고 나한테 통찰이 생겨야지 정상인 것이. 예. 자, 이거 볼까요? 이게 미국 국채 30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인데 30년물로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이게 이제 보십시오. 2005년, 6년 이래로 최고로 높았다. 예, 5.234%가 됐다. 이거를 다시 이제 그 미국 재무부가 개입해서 이걸 내가 다시 사겠다. 뭐 하여튼 예, 이래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액션,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극약 처방을 하면서 잡은 겁니다. 근데 이건 계속 갈 거예요. 우리 보수 언론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자, 이거 보시면 제가 눈이 가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슈가 돼서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2022년, 2023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죠. 금값 오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금값 폭등하는 거. 금값도 지금 위험해요. 되게. 예. 자, 거기에도 뭔가 모두 수단을 강구하고 있겠죠. 금시장은 이게 주시장만큼, 채권시장만큼 안 크거든요. 조금만 돈을 투자해도 두드려 잡을 수 있거든요. 실물금은. 근데도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 보면 미국이 정말 위험하시다는 걸 여러분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요때 보면은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코로나가 왜 발생했느냐. 이렇게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예. 그거랑 맥이 똑같잖아요, 지금 흐름이. 네.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미국의 반대쪽에 있는 의견들이 이제 나와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다 유튜브에 그 뭐랄까 검토를 거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위에 거는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뉴트럴리티 스타디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인터뷰한 사람은 이런 제목을 뽑았네요. 제국이 훨씬 더 빨리 죽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거 부인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이제. 왜냐면 SNS의 시대가 됐거든요. 언론 몇 개 통제한다고 통제가 안 돼요, 이제. 이게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단한 증거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이런 유튜브라는 게 없었으면 옛날 미네르바 같은 사람도 있긴 했었는데 단속당했죠. 이런 유튜브라는 공식 채널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됐기 때문에 언론들의 옹색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의 조회수가 지금 이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제 영상에서. 제가 모든 어떤 이야기든지 주제에 가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예요. 제가 만약 영상을 올렸는데 뭐 몇십만 명씩 본다 이러면 상당히 정치적 부담감을 제 스스로가 안게 될 거예요. 그런데 10,000명, 20,000명, 뭐 국방 논평 같은 경우는 뭐 40,000명, 50,000명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맘대로 제가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저한테 구애를 주지 않아요, 제가. 근데 그것은 저는 이제 나비 효과를 원하는 거고, 제2의 세상 돌아보기, 제3의 세상 돌아보기가 자꾸 생겨나면서 그게 힘이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제가 혼자 뭐 몇백만의 구독자를 거느려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네. 자, 그 밑에는 좀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고, 밑에는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돈놀이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인데, 예, 기본적으로 금을 사라는 거죠. 금을 사라는 건데,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크래시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아주 희한한 방식. 이거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당장 내일에 관리 안 하면 희한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이걸 틀어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지금 다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사전 정보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북미 종전선에 걸고 있는 기대라는 부분, 미국의 위기 상황, 지금 시진핑까지도 끌려 들어오고 전 세계가 미국이 안 넘어지게 버텨야 되는 거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기 저항할 정도가 저항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구심점이 갑자기 무너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지 갑자기? 70년 동안 박혀있던 말뚝이 갑자기 부러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세상이? 텐트가 푹 주저앉는 건데?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야지 설명이 되고, 이게 적절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당 부분은 사실이다. 가깝다.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해도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란전 발생했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공개적으로 이건 구체성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왜냐면, 김정은 핵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따 이 약간 농담식의 발언을 많이 해왔지만, 요번에는 그 중요한 발언을 2개 다 해줬어요. 김정은 핵무기 57개 가지고 있다. 예. 자, 과거에 제가 몇 년 전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국 내에서 발할 때 수십 개 정도라고 이야기해서 핵탄두 수십 개. 그래서 미국은 이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북한도 최근에 김여정 발로 소개를 했잖아요. 우리의 위상을,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라.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들은 핵무장국이다. 그 말이에요. 북한에 박수 쳐준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마땅한 대접을 해주겠다. 그래야지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내가 가서 때려 부술 수 있어, 이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회담이 안 되는 거죠.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연내 회담을 하고 엄청나게 급하게 두 가지 이야기 같이 나온 거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예. 자, 그러자 엄청 또 이례적으로 우리가 사실 인정했죠, 북한이.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80에서 120개로 미국보다 한술 더 떴어요. 자, 요거는 어떤 착오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북한은 이미 이제 최신 시리즈의 그 고체 연료 ICBM에서는 그 크기를 봤을 때 당연히 다탄두가 들어가거든요. 다탄두가 6개, 보통 6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걸 감안한 거고, 트럼프는 미사일 발수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엄청나게 이례적이다. 기자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인정한 게. 자, 이 이야기는 우리도 지금 북미 대화의 중요한 축으로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변한 거예요. 예.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통미 봉남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북한이 남한을 제치고 미국하고만 이야기한다라는 부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뒤로 몰래 협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일기 때 북한하고 우리가 중재를 했다는 걸 다 아실 텐데 그 중재하는 과정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그때도 통미봉남 이야기 나와서 봉남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을 간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하고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지금 그러니까 하루하루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말하는 것은 모든 걸 수용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미군 철수, 죄송합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축소한다 이야기 나오고 트럼프가 바로 그 다음날, 물론 그 전에 8.15 때 8.15 됐고 지금 5일밖에 안 지났어요. 5일밖에 대화 제의했죠. 트럼프가 바로 답 받았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해야 되는데 이번엔 좀 줄이도록 하지. 그 다음날 우리도 바로 줄이고, 그 다음 만나고 싶다. 핵무기 이만큼 가지고 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면서 뭐 이야기 다 해놓고 정확한 수치는 언급이 제한된다. 이렇게 빠져나갔고, 여기 보면 이제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핵무장 안 해. 요거는 이제 언론이 듣고 싶은, 손현보 목사 그룹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마사지용이죠. 이런 것들은 미국이 해줘야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미묘하게 트럼프가 아주 깊고 섬세하게 이 상황을 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국이 핵우산 제공할 것이다. 이 틀을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럼 핵추진 잠수함은 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은 분명히 합의는 이미 돼 있거든요.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한 말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확충하지 않는다. 이 선에서 멈춘다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은 다른 경제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게 포장이 돼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제가 봤으면. 예, 북핵이 폐기한다. 이렇게 비핵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 봤으면. 다른 걸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에요. 옛날보다 덜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다극화 세상에서 미국이 예전에 세상에 적들의 유일한 적들 모임의 유일한 타겟이었지만 목표물이었던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다극화 시대로 가게 되면은. 자, 이런 발언들을 할 때 제가 이걸 보고 느꼈어요. 손현보를 이래서 트럼프가 불렀구나. 만나줬구나. 국내에서 이런 흐름에 저항을 하는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하게, 예,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도 원하는 바고 세상도 원하는 바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국에서 통보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왕이가 온 거고, 거기에서 분명히 시진핑의 오케이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만남을 홍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빌드업을 가지고 분위기를 한껏 띄운 후에 9월 24일 후 11월 3일 전에 김정은을 만난다. 그게 그림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왕이가 오늘 이재명과 결정을 했고, 그걸 우리가 트럼프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통미 봉남입니까? 절대 아니죠. 오늘 사례만 보더라도. 예. 자, 그래서 이거 기사가 좀 늦게 떴더라고요. 오전에 만났는데, 그래서 되게 평이한 이야기만 나왔어요. 내용을 읽어봤지만, 뭐더라? 위성낙과 만났거든요. 위성낙과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달라, 한반도에. 그런 풍부짐한 이야기 하려고 급하게 왔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진핑이 온다. 자, 그러면 푸틴은 당연히 오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데서 올 수 있고, 이제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다른 데서 축하 사진단 보내고 난리가 날 거라고 봐집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모디까지 올 줄 모른다고. 예. 일본에 대한 단속은 이미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푸틴이 이제 9.11도 직접 방문하고, 북한이 미사일 2발 쏘고, 오늘도 한 발 쏜 것 같은데, 예. 이것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 금융, 일본 엔화 안정화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것은
일본 엔화의 불안정성 뒤에 미국이 있다. 심지어 이런 의심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그만큼 위험하다. 우리 언론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훨씬 이상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많이 했다. 제가 대표적인 것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시다가 우리의 뭐라고 할까 그 임기 만료 한 달 앞두고 한국에 갑자기 당일치기로 왔다 갔어요. 그게 10월 달인가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그래요. 윤석열이 그해 12월에 내란을 일으킨 그때 분명히 사주했다고 봅니다. 놀아놨고 우리 윤석열. 예. 자, 그래서 아직도 그들의 일본의 조종을 받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 예. 자, 일본 육사 출신들 우리 군을 잡아왔고, 우리 군하고 일본 군, 퇴역 군인들, 장성들 간에 그 이름을 제가 성우인가? 네, 그거 상당히 끈끈해요. 예. 그런 경로예요. 예. 자, 그리고 위로 갈수록 친일파가 많다는 거, 국민들과의 다르게, 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오늘 내려진 게 아닌가. 그래야만 트럼프가 오늘 시진핑의 방미를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반전에 이제 공세 모드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 이 와중에 이란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봐져요. 이게 신호죠, 신호. 그러니까 신호. 예. 자, 이거죠. 홍보하는 내용. 여기 주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방송 보도예요. 제가 이걸 보고 알았거든요. 시진핑이 9월 24일 국빈 방미를 하는데 AI와 다른 사안들에 대해 대화할 것. AI 대화할 게 뭐 있나? 중국하고 경쟁이죠. 예. AI 대화할 거 없어요. 눈이 가는 건 다른 사안들에 대해 대화할 것. 그 다른 사안들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오늘 왕이가 한국에 옴으로써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듣고 트럼프가 잽싸게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죠. 자, 여기에 대한 저항하는 세력들이 일지죠. 이거 어제도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 언론이 한국이 이란 전쟁의 희생양이다. 이란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본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 해코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걸 모르지 않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붕괴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인간 세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저런 게 있기 때문에 더 힘이 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상층부가 전부 다 친일파들로 자리 잡았고 미국이 그렇게 장난을 오래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집합이 우리를 꽉 잡고 사는 거거든요. 지난 80년간 친일파 더하기 미국이 앞잡이다. 근데 우리 버텨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고기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있어야지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하고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기고 있는 겁니다. 예, 결론이 다 많이 이제 눈앞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래 따지면 일본이 더 크게 희생받았죠. 타격받았죠. 이란 전쟁을. 우리만 타격받았나? 전 세계가 지금 다 기름값 올라오고 뭐 러시아도 지금 뭐 기름 문제가 있고 그래요. 미국은 괜찮나? 다 망가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예,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리고 여기 트럼프 일기에서 북미 종전을 다 합의해놓고 서명을 못하게 한 존 볼턴 같은 인사가 트럼프 큰 실수. 이 말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오늘 국내에 보니까 김정은의 매일신문에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이게 국내에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하게 손현보를 맞는 겁니다. 트럼프가. 기술적이에요. 그가 뱉는 말. 그러면서 트럼프가 뱉는 말. 그런데 그걸 한국은 안 하고 트럼프만 한다 계속? 그러면 통미봉남이 돼요. 그러면 그걸로 비난을 받아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북한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빨갱이라 그러고, 우리가 밑으로 숨으면은 미국하고 바로 소통한다고 우리가 무기력하다라고도 비난을 해요. 이때까지 해온 작전이거든요. 그걸 트럼프 명확히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딱 더 세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57발 핵탄두, 우리는 80에서 100발. 또 내일 또 확인해 줄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사실 우리가 주도하고 있죠. 북한이 우리랑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통미봉남 전략에 휘말린 한반도. 허공이 떠 있죠. 현실에 붙어 있지 못하고, 표현이. 어제 보도된 내용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가 이러면 올가을, 이제 이야기 나왔죠. 올가을. 9월 24일 날 시진핑 만나고 11월 3일 중간 선거 전에 10월 초 중반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중반 정도가.
해체하는 방안 추진 지시. 그게 하루 만에 더 윤곽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을 바탕을 둘 때, 예? 통미 봉남 전략으로 비핵화 논의 배제하는 북미 대화임에도 환영한다는 이재명 정부. 밑에 말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이들이 이런 기사를 내는 세력들이, 이런 것을 재미를 봤던 세력들이 과거 정부를 비난하고 과거 민주당 정부를 비난하면서 그들이 어버버버버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트럼프가 소년부를 만나고 그들을 어깨를 쓰다듬어준 이유입니다. 야, 엄청 유효해요, 이거. 트럼프가 진심이라는 게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고, 엄청 머리 좋다.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